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이란 사람들한테 혁명을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혁명을 부추겼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미국이 도우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가 정말 어마무시한 변화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이럴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판을 잘 깔아놨다, 잘 닦아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역설적으로 사형수 윤석열의 업적이라고 해서 좀 도발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이 있었죠. 14일 한국 시간 14일 새벽입니다. 이란 애국자 여러분, 계속 저항하십시오. 국가기관을 접수하십시오. 살인을 저지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 자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저는 이 무참한 살육이 멈출 때까지 어떠한 이란 공무원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도우러 갑니다.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이쯤 되면 이제 봉기하란 소리죠. 봉기하란 소리고, 저는 뭐 미 지상군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이란은 손을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침투를 해서 손볼 수 있는 통로가 많아요. 크루드도 있고, 뭐 심지어는 좀 색깔이 좀 이상하지만 발로치도 있고, 또 이란의 여러 그 교민 조직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모사드나 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깊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군 외에도,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란을 이제 혁명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란과 비즈니스라면 관세를 25% 더 추가하겠다, 이거 며칠 전에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미 국무부는 중동 체제 미국인들에게 보낸 긴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즉각 철수하십시오. 미 정부의 도움 없이 이란을 떠날 계획을 얼른 세우십시오. 미 정부가 뭐 이란 체제 미국인들 철수 무슨 뭐 전세기를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마라 이거예요. 쟤들이랑 우리랑 얘기 안 하니까 정부 도움 없이 이란 빠져나와라, 그 소리예요. 이란 체제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미국 국적을 가진 이란계 사람들이죠. 색깔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런 판에 색깔이 아무리 뭐 내통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눈알이 뒤집어서 다 잡아 죽이는 판에 언제든지 저거 미국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죠. 자기들 필요하니까. 그래서 상황은 지금 급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2,000명이 숨졌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어요. 수천 명 이상인 건 확실하고, 비극적이죠. 이제 이 정도 되면 학살, 본격적인 학살이죠. 본격적 학살 국면으로 들어간 건데, 그럼 챕터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장봉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장봉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무장봉기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IRGC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란으로는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장봉기로 가게 되면 저는 IRGC 못 버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란 그 앞에 그 법원이라든가 무슨 뭐 병원 앞에 그렇게 그 막 비닐백에 그냥 시체 담아가지고 그냥 막 쳐버려놓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2,000명까지 숨진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상황을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But we'll straighten that out. But Iran is on my mind when I see the kind of death that is happening over there, we think. So we're going to get some accurate numbers. I'll have it in about 20 minutes. We'll get some accurate numbers as to what's happening with regard to the killing. The killing looks like it's significant, but we don't know yet for certain. I'll know within 20 minutes. 모종의 조치들이 취해질 겁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공습에 의해서 IRGC나 이란 그 권력의 근거지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파괴하는 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암살을 하는 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란 내에 저항 세력이 조직화됐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무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세계를 변화하는 거를 미국이 주도하려면 미국 내부도 혁신돼야겠죠. 지금 미국 내부 혁신이 어마무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네소타에서 그 이민 단속국 직원이 좌빨 그 해체주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그 맹렬 그 여성을 사살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이제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미네소타는 이제 이 좌빨 해체주의 민주당과 그 범죄 조직이 어떻게 결합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어요. 정부 돈을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좌빨 해체주의와 민주당이 그거를 키워주고 있죠. 그런 범죄 조직을. 그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로챘냐. 그게 소말리아 난민들 커뮤니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빈곤층 복지 예산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신매매와 남미 마약 카르텔 이것과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리고 해외로 돈을 빼돌립니다. 일단 중동 지역 쪽, 두바이 쪽으로 많이 빼돌리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이제 소말리아 테러 조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미네소타 소말리아 난민들이 주도하고 있고 전국 각지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규모는 그 소말리아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 돈 가로치기 범죄 조직이 작동을 하고 그게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카르텔과도 연결돼 있고 그게 좌빨 해체주의와 민주당의 보호를 받는 이런 그 생태계는 그러니까 제일 극심하게 지금 맹위를 떨치는 데는 추정컨대 그 규모로 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네소타 케이스를 본보기 삼아 가지고 이게 전국적 조사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검은 돈줄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좌빨 해체주의의 검은 돈줄, 그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거 follow the money, 그러니까 돈의 흔적을 쫓으면은 다 나온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돈의 흔적을 쫓아서 들어가는 범죄와의 전쟁, 이걸 follow the money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알 카포네를 잡을 때 FBI가 잡은 게 아니에요. 재무부가 잡았습니다. 회계로 잡았습니다. 탈세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조직범죄나 이런 걸 소탕을 할 때 반드시 재무부가 깊게 관계를 합니다. 결국 돈 다루는 애들이니까 걔들이 다. 베센트 장관의 말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n outrage. President Trump is outraged. I'm outraged. The whole administration is outraged. And we are here to follow the money because that's what Treasury does. We have done that for years. We did it with the mafia. We have done it with the cartels. And now we are going to do it with these Somali fraudsters. And Treasury has something called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and we are coming in, tomorrow we are announcing that 4 investigations into money service businesses that we believe may have wired money out of the country, a lot of the ill-gotten stolen money over to the Middle East, over to Somalia. We'll see where that's going. So we're announcing investigations into 4 of those money service businesses. We are going to put in what we call a geographical targeting order. So there's something called a suspicious activity report if a certain amount of money gets wired $10,000, anywhere. right? So we're lowering that to $3,000. Oh, good. And we're also targeting the 2 counties here. And we're going to do enhanced surveillance. And from now on, anyone who wires money out from one of these money service businesses has to check a box saying whether they are on public assistance. And if you are on public assistance, we are going to start pushing that you cannot wire money out of the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해외에 어떻게 송금하냐. 그러니까 너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동안은 해외 송금 자격 없어. $3,000도. 해외 송금하려면 정부 보조금 자격을 드랍을 하고 다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얘들이 무슨 수법을 쓰냐면 그냥 개나 고동이나 다 보조금 대상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게 다 소말리 사람들이니까 말 안 들으면 고향에서 죽일 수가 있잖아. 친인척을.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여기도 범죄 조직이랑 결합돼 있으니까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협조를 해요. 거기서 자기 푼돈도 빼먹고. 그래서 정부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0를 그 사람이 1년 동안 받았다, 뭐 $30,000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꿀꺽하는 게 한 2, 3천 달러, 뭐 4, 5천 달러 되고 나머지를 이제 조직에 갖다 바쳐야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마약도 한편으로 다루고 그러면서 임신매매 조직과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소말리아 그 난민들이. 그래서 이제 소말리 난민 그 비자를 다 박탈을 해버렸죠. 그 temporary stay permit인가? 그러니까 임시 체제. 그걸 요번에 3월 달에 다 없애요. 어쨌거나 근데 지금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는데 한국 언론은 뭐예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뺏었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됐잖아. 근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자기가 베네수엘라 원유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재 원유, 베네수엘라 모든 원유는 제재 대상이니까 제재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받아서 시장가로 그거를 처분한 다음에 그 돈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미국을 위해 쓴다는 건 베네수엘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뺏었다라는 식으로 한국 언론은 그것만 얘기해 왔는데 실제 사정은 이거거든. 베네수엘라 원유는 원래 제재 대상이어서 암시장 거래밖에는 할 수 없었다. 중국이 이 약점을 악용해서 후려쳐서 사들이고 있었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시장 가격으로 미국에 팔 수 있게 됐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야. 근데 한국 언론 뭐라고 전했냐 그때까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빼앗았다만 전하지 뒷사정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베네수엘라로부터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그 트윗을 달린 날 1월 7일 날 같은 날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쉐브론과 거래하던 그런 조건으로 해서 미국에 팔게 됐다. 그렇게 발표하는 성명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한테 이익이거든. 시장가로 파는데. 그 시장가라는 게 그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공정가격, fair market value, 공정시장가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가격을 공정시장 가격이라 그래요. 내가 물건을 팔러 나갔는데 이 집에서는 배럴당 예를 들면 30달러를 부르는데 저거처럼 배럴당 35달러를 불러. 그러면 35달러짜리한테 파는 거예요. 그게 최고 가격이라면.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예를 들어 운송비라든지 물류비 이런 게 동일하다면 보험비 이런 게. 그러니까 트럼프 그때 발표 때 내가 마켓 밸류로 판다 그랬거든요. 그 안에 이미 공정하게 하겠다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라 그랬다고요. 그럼 이건 베네수엘라한테 유리한 거라고. 옛날에 헐값에 중국에 빼앗기던 거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국내 언론 그렇게 안 다루잖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뺏었다. 세계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국민들 바보 만들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세계가 어느 정도 급변하고 있냐.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이 여자. 캐롤라인 레비트. 아주 1월 10일일 거예요. 의미심장한 우리 날짜로 1월 11일쯤 될 거예요. 의미심장한 트윗을 날렸다고요. 거기 보면 잠깐 하시던 일 멈추고 링크된 꼭지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얘기다 이거 아니야. 이게 불확실한 소스예요. 근데 그 링크된 꼭지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인이라든지 신원이 증명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언론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게 이렇게 그냥 개인 언론이죠. 자기가 그 베네수엘라 그 경호부대 살아남은 사람이랑 인터뷰했다라고 나와요. 경호원이랑. 그 중에 경호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드론이 나타난 후 헬리콥터 몇 대가 도착했지만 그 수는 매우 작았습니다. 아마 8대 정도였을 겁니다. 그 헬리콥터에서 병사들이 내려왔지만 그 수도 아주 적었습니다. 20명 정도. 저희는 수백 명이었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었죠.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빠르게 총을 쏘았어요. 마치 병사 한 명이 분당 300발씩 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엄청나게 강력한 음파 같은 게 발사됐어요. 갑자기 머리가 안에서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우리 모두 코피가 나기 시작했고 몇몇은 피를 토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어요. 뭔지 모를 공격을 받고 나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 국내 언론도 이제 오늘 이거 많이 보도하더라고요. 초음파 무기썰인데 제가 리빗이 이것을 공유했다라는 걸 확인한 후에 다뤄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소스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안 다뤘었어요.
그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를 공유했다. 트위터를, X.com 메시지를. 그래서 다뤄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랑 이게 연관이 되냐면 2016 하바나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6 하바나 신드롬. 이게 뭐냐면은 하바나의 미국 외교관, 서방 외교관들이 좀 약한 수준이지만 이것과 비슷한 증상, 그러니까 두통이 있고 어질어질하고 코피가 좀 날라 그러고 이런 증상을 공통적으로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 혹은 러시아의 초음파 무기로 공격했을 것이다라고 그때 쫙 그 추정이 돌았다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1990년대 초에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미래학자 있죠.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의 마지막 책이 전쟁과 반전쟁, War and Anti-War라는 책이고 그 책이 199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War and Anti-War에 보면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 중에 바로 지금 이거.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순식간에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종류의 무기들이 미국이 만지작거린 지가 수십 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은 많이 안 다뤘지만 이번에 사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도는 무기가 전기 합선 폭탄입니다. 블랙아웃 폭탄. 그러니까 전기 합선 일으켜서 정전시키는 거. 정전 폭탄이죠. 게르먼테스 라엘라리라고 미 군사평론가고 미 공군 예비역 중령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데 우리가 아는 전기 합선 폭탄 그건 뭐 예를 들면 어떤 필라멘트 같이 얇은 금속이나 뭐 이런 탄소 섬유를 가지고 전선 위에 덮어서 전선망이 다 파괴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파괴가 안 되더라고.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화돼서 그런 게 없어지나 봐. 한 2, 3일 지나면.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그것도 그런 거죠. 뭐냐면은 적국의 시설이지만 그거 다 파괴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다 복구해 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할 동안만 먹통되면 돼. 2, 3일 동안 먹통되면 돼. 그럼 이미 작전 끝나. 뭐 이런 컨셉이에요. 한번 직접 보세요. 예. The other part, the none of it part, are the Blue 114B bombs, which are carbon fiber wire canisters reportedly used in this event. And what it does is, when it blows up, it sends out a lot of very, very, very fine metal all over, let's say, a certain area. And that area, if it has any electrical devices on it, causes those electric devices to basically be incapacitated temporarily. That's the unique thing about this weapon, is that it doesn't cause permanent damage. And after a few days, it can be fixed. And so this kind of weapon is useful when you don't want to destroy a country's electrical grid, blowing it up, for example, but you want them to be able to recover. 네. 참 자비로운 폭탄이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작전하는 동안만 그 지역의 전력망을 먹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 3일 지나면은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게. 물론 원상회복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되게 그런 종류 장비들이라는 게, 장치들이라는 게 가서 리셋 시켜줘야 되고 뭐 다시 설정값 넣어야 되고 그럴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이 어마무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이 격변하고 있는데 참, 뭐 윤 대통령이 고맙더라고. 저는 계속해서 저는 사형수 윤석열이라고 저는 부를게요. 이건 도발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뭐 저기도 한 12년 동안 깜빵 들락거리고 뭐 가서 조사 많이 받고 그런 놈이지만 저는 스스로를 양심범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 양심과 당신 양심이 다른데 어느 양심을 기준으로 양심범이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옛날에도 정치범 혹은 확신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심수 석방해라 뭐 이런 구호 자체를 전 싫어해요. 제 같이 그 당시에 놀던 그 친구들의 가족들이 뭐 양심수 무슨 가족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우리 어머니 보고 나가지 말라 그랬어. 단체 이름부터 기분 나쁘다고. 무슨 양심이 내 양심과 당신 양심이 다른데 어느 양심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지. 단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정치적 확신에 바탕에서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사받고 재판받고 빵 갔었다. 그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 확신범, 정치범이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확신범, 정치범에 있어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거는 몸값이 높아진 겁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암으로 숨졌지만 민청학년 때 그 당시 나이로 26, 7 된 서울 물리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병권이라고. 이 사람이 민청학년 74년도에 그 민청학년 사건 때 사형을 구형받았어요. 그때 최후 진술이 이 사람이 법정 진술이 영광입니다예요. 영광입니다. 물론 사형을 언도받거나 뭐 집행되지 않아서 사형 구형이었어요. 나이가 뭐 30도 안 났고 그랬는데 학생인데.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정치범, 확신범으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형수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사형수 윤석열이 문재인 조국의 종중, 반미, 반일 흐름을 끝장내지 않았다면 끔찍해요. 끔찍하다고요. 걔들 지방분권 이런 거 주장하고 국가정부, 중앙정부 해체하려고 돌고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라인관을 깔려고 하고 중국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죽창 들고 설치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 학계하고 개기고 이 흐름을 끝장낸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적. 사형수 윤석열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국체제를 확립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이 처신하는 거 보세요. 리짜이밍이. 가서 시진핑한테 가서 눈도장 찍고 싹싹 비빈 다음에는 또 지 나름대로 밸런스 맞추겠다고 얼른 일본으로 가서 다카이치랑 또 짝짝꿍 하잖아. 그 얘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리짜이밍이 날뛸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공간을 그런 식으로 세팅한 게 누구냐 이거야. 사형수 윤석열이다 이거예요. 이제 상식이 된 거야. 반중,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체제 이거는 이제 상식이 된 거예요. 리짜이밍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특히 트럼프 정부 들면서 그게 미국의 확실한 기조로 굳어졌기 때문에. 제가 죽을 생각 없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만약 사형수 윤석열이 우크라 지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나름대로 그 당시 우리 그때 뭐 더블당 우크라 무기 포탄 우회 수출하는 거 막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국회에서 승인 받으라 그러고 난리 불었었잖아. 기억하시잖아. 근데 그때 만약에 사형수 윤석열이 우크라 지원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러시아랑도 관계가 있고 그런데 우크라에 제일 필요할 때 우리가 한 40만 발, 50만 발 지원했죠. 155mm. 그리고 우리가 제공한 그 셰시를 사용한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안 걸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러시아가 비인도적 공격을 한다면 우크라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근데 그런 발언과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무기창 역할을 하는 위상과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무기는 그냥 세일즈맨십으로만 팔리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들 믿을만 하다. 괜찮다. 이럴 때 전체적인 군사지정학적 구도 속, 군사지정학적 문맥 속에서 팔리는 거지, 성능이 좋고 가격만 좋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첨단 무기들은. 지금, 앞으로 저는 한국 무기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봐요. 굉장히 잘 나간다고 봅니다. 만약 사형수 윤석열이 온몸으로 종중 세력 더블당의 국회 독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쟤들이 국회 완전 장악하고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짓 하려고 있어. 호시탐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상대방을 얘들이 문제야라고 정확하게 온몸을 바쳐서 딱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맞박에다가 했냐고. 사형수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쟤들이 약이 바짝바짝 올라가지고 되도 않는 방식으로 막 법을 해석하고 법을 주장을 하고 억지로 갖다 꿰어 맞춰서 사형까지 구형을 했지만 저는 나쁠 거 없다. 쪽팔리게 그럼 징역 6개월 이렇게 구형받을 거냐. 쟤들이 바본 거야.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순교 과정을 거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형수가 됨으로써. 반열이 뭐 그러니까 이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수였잖아. 사형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었잖아요. 특히 그 저거 한 다음에 그 탈옥 시도했다 다시 잡혀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죽음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뭐 싫어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김대중은 그 당시에 사형수였고 사형을 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사형을 구형을 받았을 거예요. 김대중도. 그래서 저렇게 돼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 그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격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사형수라는 세 글자가 사형 구형받은 사람이라는 그 세 글자가 사형수는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형을 구형받은 사람이죠. 저는 좀 더 격을 높이는 마음에서 뭐 그분 보고 사형당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형수라는 세 글자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안 했더라면 좋지 않았냐. 뭐 그런 아쉬움을 느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도 뭐 그런 아쉬움이 없냐. 뭐 몰라. 자다가 꿈속에서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세상 일은 물 좋고 정자 좋고 두 개가 한꺼번에 좋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행보, 부족한 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1, 2, 3 계엄이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자기 온몸을 불살랐고 이러한 업적의 배경 위에서 일어났으면 그건 결코 묻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살아나게 되는 과정은 제가 어제까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이라는 본인 자신이 정치범으로서 확신범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더 다져져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자유공화 시민들이 더 다져져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